세월이 하수상하여 밤새 술 마시고 새벽길을 걷습니다. 검푸른 하늘에 눈부시게 밝은 반달이 나를 졸졸 따라오더군요. 저기저기 저 달 속에 조금 잘려나간 개수나무며 옥토끼 귀도 그대로 보이네요. 고 김규동 시인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된 걸 기념하여 열린 학술대회에 갔더랬습니다. 시인은 두만강과 함경북도 종성에 어머니를 남겨두고 은사인 김기림을 만나려고 월남했지요. 초기에는 목마와 숙녀를 쓴 박인원과 더불어 모더니즘 계열에 속해 나비와 광장 같은 순수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의 긴 세월을 지내오면서 민중문학의 앞자리에 서서 민주, 통일을 주제로 한 사실주의 참여시를 썼습니다. 순수 문학은 미 자체를 추구하는 보수 지향이고 참여 문학은 현실에 적극 뛰어드는 진보 지향이라고들 하죠. 그러니 시인은 순수에서 참여로 일종의 전향을 한 셈이랄까요? 행사장 가느라 서울시청 부근 전철역을 인파에 밀려 나오는데 계단에서 노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드넓은 도로에는 온통 전쟁 나가는 군인들처럼 기세등등한 노인들이며 욕설 가득한 구호들로 난리도 아니더군요.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이던 시인을 추모하는 조용한 실내 공간과 밖에서 확성기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암흑의 재판관, 죽여라는 아우성 소리가 참으로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태극기 배낭에 꽂고 나름 정의감에 불타 저리도 절박하게 외쳐대는 저 노인네들도 시인이 살아생전 받들던 민중임이 분명할진된 이게 무슨 조화속인가요? 며칠 전에는 서부지방법원을 쳐들어가 쑥대밭을 만든 청년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저 시청광장의 태극기 노인들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좀 더 지성적이더군요. 하지만 그 글을 읽고는 저 노인들 볼 때보다 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를 어이할고 군데군데 생략하면서 짧게 옮겨봅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왔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월 18일 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담벼락을 침입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나름 분명한 논리가 있지요. 그는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결로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들이며 고위공무원들을 탄핵 소추한 걸 두고 다수결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가 소수도 더불어 사는 걸 뜻하는 공화를 위협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다수결의 원리를 반국가 세력의 이적행위라고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유치장에 갇혀 스스로를 민주화, 공화주의자라 자부하며 제 신명을 바치겠다는 확신에 가득 찬 젊은이를 보며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대 심정 이해가 가네. 하지만 내 얘기도 좀 들어봄세. 무엇이 젊은 해병을 홍수에 휩쓸려 죽게 만든 건지를 밝혀보자는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토론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면 표결을 하는 수밖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여야 대표 간 팔씨름으로 결판 낼까? 아니면 법안을 폐기해버릴까? 그건 소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닌가? 누가 다수가 되고 누가 소수가 되는 건 결국 국민이 총선에서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게 민주인 거고 이걸 두고 여러 다른 생각들이 더불어 살자는 공화를 위협한다고 하면 논리의 비약인 듯 싶네. 자기와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바로 반국가 세력이니 이적행위니 하며 몰아붙이고 국회에 총칼을 들고 들어가는 걸 애국이라 여기는 거야말로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화를 부인하는 행위 아닌가? 저 강서경찰서 유치장의 젊은이나 시청광장의 태극기 노인네들도 다 스스로 민주와 애국의 확신에 차 있는데 밖으로 나오는 그네들의 행동은 전혀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 개인의 내면에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늘 옳고 그름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은 첫째 이기심, 둘째 무지, 셋째 먹고 살아야 하고 번식해야 하는 이 개체 자체가 가진 유한성의 한계, 이 세 가지에서 비롯합니다. 이 세 가지 굴레를 스스로 알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남의 처지를 생각하고 내가 무지함을 아는 거겠지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마치 생각의 다양성으로 착각해서
그름을 당당히 내세우곤 합니다. 다수결. 헌법기관의 존중과 같이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즉 공화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무시하는 건 명백히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좌판이 우판이 하는 편가름의 문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해관계와 생각이 저마다 다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공화. 그 바탕에는 그 공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공동선인 다수결, 인권보장, 삼권분립, 의회제도, 선거제도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이 있습니다. 민주와 공화를 존중하는 건 옳은 곧 선이고, 이걸 무시하는 건 그름 곧 악이지요. 민주와 공화는 우리 개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저마다 지닌 이기심과 무지와 유한성을 서로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0과 1이 다르고 너와 내가 다른 이 분별의, 이 유의의 세계에서 공화와 민주, 그리고 옳음을 위해서 노심초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분별과 유의의 세계를 떠나 하나의 물결에서 벗어나 바다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나도, 저 시청광장의 태극기 노인들도, 강서서 유치장의 젊은이도, 그리고 저 노시인도 마침내 두만강과 고향집 느릅나무를 만나 반 100년에 걸친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는 바다가 되셨으리.